만나셔야 되는데 장재인 씨가 또 다녀오셨죠? 예, 오늘의 휘파람 주인공은요. 네. 그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요. 저번 주에 우리 그 행복잡기에 전화가 와가지고 예. 자기는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다면서 아주 간절하게 그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한번 함께 가보시죠. 예. 예, 오늘의 신청인을 만나기 위해 남양주에 있는 한 재활원을 찾아갔습니다. 세명 씨. 네, 여기. 이 친구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악수. 안녕. 중중이군요. 안녕. 대성이? 성은 뭐야? 대성. 예. 행복찾기 아줌마 나오는 거 봤어? 예. 그 아줌마 나오는 코너가 뭔데? 아부 신판 소리세요. 잘하네요. 네, 대성이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대성이가 어떻게 휘파람 신청을 하게 된 걸까요? 저도 놀랐어요. 대성이가 그거를 신청할 거는 꿈에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행복찾기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알았대요? 본인이 텔레비를 자주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니까 그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걸 반신반의했어요. 그 번호가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예. 근데 나중에 또 직접 통화를 또 했더라고요. 항상 이게 재밌게 생활하고 재밌고 웃고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속으로도 가정에 이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 세상 빛을 보게 된 대성이는요.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하지만 든든한 아버지 덕에 밝고 속 깊은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이가 얼마 전부터 아버지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데요. 엄마 전에 엄마 전 아버지 힘든 있었대요.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어서 예. 뭐가 힘든 일이 있어? 응? 아버지가 뭐가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싸워. 병마하고 싸워서? 어떤 병마하고 싸워서? 어떤 병마하고 싸워서? 울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무게 나와줘. 오케이. 아빠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성이 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바빠서 그냥 끊으려고 그랬더니 집에 아니니까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쟤한테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 데서 들으라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아빠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대 그러면서 벌써 전 알았다 그랬더라고요, 그 소리를.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결과를 보러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 받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엎드려서 뭐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저도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소리 들었을 때 이제 저도 하늘이 부러질 것 같았었나 봐요. 그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병원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검사를 안 하겠다 그래요. 안 받겠다고. 자기 자신이 좀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성이는 아버지를 차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아빠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든 꼭 전하고 싶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아직 안 보고 싶어. 아무도 보고 싶지. 그래서 아빠가 알았으니까 너 데리고 오라 그럴 건데 네 엄마 말안 들어서 미치겠다 그냥. 걱정하지 마. 집에 하지 마. 싸우지 말라고. 알았어. 아들이 시킨 대로 아들만 그래야지 그럼. 새벽 3시에 온 거리가 모두 잠들어 있을 무렵 대성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바로 저분이 대성이 아빠 조정환 씨예요. 대성이가 지금 아빠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아빠는 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조정환 씨 몰래 그 접근 작업을 슬슬 제가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로 들렸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이 멀어요? 한참 걸어요. 얼마나 가요? 오토바이 타고요? 장갑 하나 없죠? 아 이거 지금 현금이 분리하는 거예요? 예, 송급 조리잖아요. 이 현금조가네. 아유 좀 잘 싸지 이게 뭡니까 이죠? 현금끼리 모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예. 또 이쪽에다 실은 거는 또 어떤 거? 이거 이거는 뭐죠? 이제 이거요? 용기. 쓰레기는 있잖아요. 이제 생활 쓰레기. 동대문구. 생활 쓰레기는 담아가지고 이제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큰 아이가 딸아이인데 이제 23이고 아 네. 작은 아이가 이제 21. 막내가 아들이고요. 예. 어, 장애자예요. 장애자가 지금 해요. 장애자요? 예. 1급 장애자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제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다 그렇죠.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아 그럼 걔가 많이 걸리죠. 이제 제가 힘들고 일할 적에도 이 걷지도 못한 내 자식이 있는데 난 이거만 해도 진짜 감사히 생각한다. 그냥 힘들고 이거 힘든 게 아니지. 걔는 얼마나 걷고 싶고 저 손으로 밥 먹고 싶고 그랬어요. 걔만 생각하면은 그냥 별로 이제 뭐. 생겨요? 그렇죠. 예, 저 안에 대성이가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 아니 할만해. 젊은 사람도 정말 하기 힘들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인데 수면도 잘 못 주무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몸이 건강하신가 봐요. 지탱이 되시나 봐요. 이제 습관이 되고 일하니까 습관이 돼버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날씨가 춥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은 굉장히 차갑고 이제 목에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파스프인 거예요. 아니 왜 여기 많이 좀 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무슨 왜 여기다 파스를 붙이셨어요? 아파서 붙인 거죠. 근데 안 좀, 하시려고 그러죠? 좀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거기가 아프세요? 아니 그냥 아파요. 말한 거에 또 어떻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여기가 많이 좀 부신 거. 이거 많이 부신 것 같은데? 아 예 됐어요. 아이 그만하세요. 끝까지 병에 대해선 자꾸 감추려고만 하시는 모습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수술도 치료도 모두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제 증상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고통을 참아가며 마지막까지 가장으로서 책임을 묵묵히 다하시는 아버지. 자, 대성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행여 안 가시겠다 하면 어떡하나 하고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잠깐만 이게 뭐죠? 여기서 옷
아빠 저리요 둘째 아빠인데 너는 아들 주들어 맘이 주들어 아빠 난 정말 서운해 한두배 많이 누웠어요. 내가 먼저 서운해도 삼등 이제 정말 한두배 되는데 아니요 삼등 한두인데 근데 나도 참아요 했는데 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아까 이제 하지만 못해요. 나하고 누나하고 옆에 이비니걸 환장하지 말죠. 조금 힘내세요. 하세요.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 너무 사랑입니다. 행복해도 오래 살세요. 글쎄 얼마나 상합니까? 저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는요 뭐 병도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일할 적에 자꾸 그냥 몸이 다 아파하고 그러면 야 이게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저거 보니까 뭐 감히 나한테 이렇게 병이 붙어 있겠어요? 도망가기지. 맞아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대성이죠. 뭐. 네, 대성이.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있잖아. 대성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대성이가 너무 참 대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대성이 나이는 21살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아빠한테 힘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찍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수술 받으세요 다 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오늘 저 주인공 조정환 씨가 수술도 지금 치료도 전부 안 하고 계신 거죠. 거부하고 계신 그 이유가 이제 단지 예, 제가 그 수술 받고 치료 받으면 일을 못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경제적인 예, 이유. 경제적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수술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남은 식구들이나 살아야지. 내가 돈 들어가고 나는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길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성이를 정말 위한 길은 아버님
여기에서 수술을 받으셔서 완치하신 길이거든요. 그렇죠.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는요. 우리 아버님께서 꼭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이 꼭 열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성이 두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분이 조정환 씨죠? 네네. 환경병원으로 지금 네. 일하고 계시고 가들 때는 조대성군은 이제 21살인데 이제 중증 뇌성마비고 우리 행복찾기 가족들이 좀 돕시다 그래요. 우리가 좀 합시다. 그래요. 네. 대성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도록 우리 다 박수 한번 쳐주고 힘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우리 조종환 씨 힘내시고요. 그래요. 자 일단 건강하게 계셔야 대성이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 거지. 그래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건강부터 빨리 챙기시죠. 네. 자 우리 이 예고 좀 해주세요. 예. 주소. 자, 지금 정말 가슴 찡한 사연을 우리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위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 예. 행복찾기 아빠의 휘파람을 부세요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뭐 전화도 괜찮고 인터넷도 괜찮고 예. 여러모로 여러분 편하신 대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 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대성이 가족 힘내시라고요. 행복찾기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대성이 가족 힘내시고요. 조종환 씨 꼭 저 치료 받으세요. 네. 박수 한번. 예. 분이라고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지난 3월 3일 날 방송됐었는데 바람을 부세요. 그래요. 그거였죠? 제가 이 프로그램 MC 오기 전에 나갔던 방송인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다던 21살의 뇌성마비 장애인 청년인데요. 그 대성군이 저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암 말기가 될 때까지 치료조차 거부하시던 아버님께서 조종하시죠. 방송 이후에 치료를 결심하시고 지난 5월 9일 드디어 편도암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네, 저 대성군 아버지 수술 받는 날 저희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 악수. 안녕. 안녕. 대성이. 성은 뭐야? 대성.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어서. 뭐가 힘든 일이 있어? 응? 아버지가 뭐가 힘든 일이 있어서? 병마하고 싸워서? 어떤 병마하고 싸워서? 어떤 병마하고 싸워서? 이분이 바로 대성의 아버님이신데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또 이쪽에다 실은 거는 또 어떤 거? 이거는 이제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시면서 장애인 아들을 키우느라 그동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셨는데요. 이런 아버지에게 몇 개월 전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가습기는 아니 왜 여기에 많이 좀 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무슨 왜 여기다 팥을 부셨어요? 아파서 지금 근데 좀 이렇게 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거기가 아프세요? 그냥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여기가 많이 좀 부신 거. 이거 많이 부신 것 같은데? 예, 됐어요. 그만하세요. 끝까지 병에 대해선 감추
아버지에게 아들 대성이의 영상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혼자선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대성이가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병과 싸워 꼭 이겨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대성이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잘 전달되었던 걸까요? 그때까지 삶을 포기하신 채 떠날 준비를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셨습니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을 포기했던 조정환 씨. 하지만 2달 전부터 이곳에서 암세포와 열심히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아버지 조정환 씨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듬성듬성 남아있는 머리마저도 하얗게 새어버린 조정환 씨. 완전히 포기했던 치료도 받고 이젠 수술까지. 조정환 씨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바로 아들 대성이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거죠 이게. 그리고 근데 오로지 내가 일을 해도 힘이 들어도 대생이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대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건강히 회복 빨리 되기를 바랄 뿐이고, 너가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니 몰랐지. 앞으로 너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건강을 찾아서 더욱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볼
아버지가 저 방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아버지가 저 문을 나설 땐 정말 건강해져 있을까. 문 앞에서 대성이는 쉽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무려 1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대성이 가족에겐 15세, 아니 15달만큼이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무사히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 하여튼 수술이 일단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 수술이 잘 됐는지 그건 아직 모르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워낙 수술을 막 미루고 가능하면 병을 안 가려고 그러시는 바람에 편도암이 거의 말기까지 갔대요. 네, 그런데 일단 수술을 성공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의 경과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 통증 때문에 밤에 주무실 때 30분 이상도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다 또 그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 계속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출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이가 속으로 참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수술 좀 잘 되고 빨리 회복 좀 했으면 하는 모두 시청자들도 다 함께 한 마음일 겁니다. 참그 대성이 아버님 오늘 이제 뵈니까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의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빠른 기회를 비는 데서 여러분 박수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대성군의 사연이 방송된 직후에 지난 3월달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술비에 보태서라고 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성군의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행복찾기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11시 22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순서는 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끌어내서 강한 산성을 약한 산성염으로, 즉 고체 산성물로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골다공증과 세포 내에 잠재하는 많은 산성 고체들입니다. 둘째가 강한 산성 또는 산성염들이 뭉쳐서 관절이나 기관 속에 염증을 주는 현상입니다. 이 결과가 콜레스테롤, 신장석, 관절염, 통풍 같은 증세입니다. 셋째가 이런 산성 고체가 쌓인 곳 근처에 모세혈관들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되고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혈액 공급을 바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 각종의 암들이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병들입니다. 성인병이란 수소이온, 즉 산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이 수소이온과의 투쟁은 수산기 이온, 즉 알칼리성이라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왜 현대과학이 이런 간단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나 하는 것이 큰 의문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알칼리수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인병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인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인 암은 정상적인 세포는 살 수 없는 산성 환경에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생존하는 암세포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암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알카라이프를 꾸준히 마심으로써 우리는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병 중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입니다. 암세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생화학자 닥터 워박의 산소 부족 이론과 또 하나는 일본의 아이하라시의 산성체질 이론입니다. 건강한 세포에서 산소를 제거하면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이 닥터 워박의 학설이고,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가면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이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이하라시의 학설은 건강한 세포는 약알칼리성인데 산성 노폐물이 쌓여있는 근방에서는 이 세포가 보통 죽어버리는데, 어떤 세포는 강질이어서 죽지 않으려고 유전자 염색체를 변질해서까지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성공하면 이것이 곧 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다 떼어냈다는데 또 암이 재발하는 이유가 산성 환경은 그냥 있고 죽지 않으려는 세포의 질도 그냥 있으니까 암세포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을 방지하자면 유전자 염색체를 바꿔서 산성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죽는 세포가 되도록 해주든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산성 노폐물 정립을 없이 해주든지 하면 됩니다. 암세포가 산성이며 산성 환경에서 번창한다는 저의 학설을 들은 몇 사람이 피부암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알칼라이프를, 즉 농축된 알칼리 액을 직접 암에다 발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 몹시 아팠고 암 자리가 뻘겋게 흉이 가서 며칠 보기가 흉했는데 그 후에 다시 새 세포가 자라난 다음에는 암 흔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피부 세포는 알칼라이프를 발라도 흉이 안 가는데 암세포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암 치료법에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런 치료법으로는 암세포도 죽이지만 더 많은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더욱 고생하게 됩니다. 피부암과 알칼라이프 경험으로 봐서 앞으로 암연구소에서 몸속에 있는 암혹에다가 강한 알칼리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실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병을 잘 치료 못하는 이유가 근본 원인이 산성이 많아서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병균 죽이듯이 약으로 균이 아닌 균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성이 너무 많은 것은 알칼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산성 노폐물은 알칼리성 최액을 생산해주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약화시켜 난치병인 당뇨를 유발합니다. 알카라이프는 췌장 주위의 산성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당뇨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성인병의 대표적인 병으로 당뇨병이 또 있습니다. 이 병은 유전적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배설 못한 산성 노폐물들이 췌장에 쌓여서 췌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췌장의 활동이 약소하게 되고 인슐린을 잘 못 만들게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무엇이 유전이냐 하면 노폐물 정립이 유전적으로 췌장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남자가 40이 되면 당뇨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세일 때에는 당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세 때 몸하고 40세 때 몸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노폐물 축적, 특히 췌장에 있는 노폐물들의 양이 40세 때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알칼리수로 꾸준히 노폐물을 씻어내려서 정립을 안 시켜주면 40이 되든 60이 되든 당뇨병 안 걸립니다.
혈액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운반해주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배출되지 못한 산성 노폐물은 혈액을 통해 흘러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축적되어 무서운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카라이프는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중화 제거함으로써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병 중에 고혈압이 많습니다. 이 증세는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한 혈액 공급 혹은 산소 공급이 미달할 적에 몸이 자연 반응으로 혈압을 올려서 더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이고 또 하나는 화학적입니다. 물리적 원인은 모세혈관이 막혔거나 동맥벽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자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늘 항상 꾸준히 높습니다. 화학적 원인은 혈액 속에 고체화된 산성 노폐물들이 많아서 혹은 딴 이유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즉 더 많은 양의 피를 공급해야 하니까 자연히 혈압이 높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의 경우가 이 화학적 원인일 수가 많습니다. 저녁에 혈압을 재면 정상인데 잠 잘 자고 아침에 재면 높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소변을 못 봐서 노폐물이 피 속에 많이 남아있어서 산소 부족 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침에 소변 보고 알칼리수를 몇 잔 마시고 얼마 안 있어서 혈압이 내려간다면 확실히 산소 부족 문제입니다. 고혈압에 산성 음식이 나쁘고 담배가 나쁘고 또 설탕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공통점이 혈액 속에 산소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혈압약을 떼었다는 사실들이 과학적인 이치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카라이프를 매일 꾸준히 마신다면 우리 몸속의 칼슘 이온을 풍부하게 하여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저혈압을 예방 치료해 줍니다. 알카라이프의 놀라운 효능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저혈압을 포함한 모든 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칼슘 이온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의 근육이 게을러지고 심장 고동에 힘이 부족해서 저혈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알칼리수를 마시면 저혈압이 정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수의 칼슘 이온이 풍부하면 그 칼슘 이온이 직접 쓰여지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수의 칼슘보다 전력이 강한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이 풍부하면 신체 내 산성염들 속에 잡혀있던 칼슘 이온을 해방시켜줘서 그 칼슘 이온들이 활약을 해서 저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알칼리수가 단지 만병의 원인인 산성 노폐물을 제거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강 혜택이라 하겠습니다. 저혈압의 원인이 칼슘 이온이 부족이 아닌 사람이 알칼리수를 마셔서 혈압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알칼리수를 마셔서 고혈압이 내려갔다는 사람도 있고 저혈압이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각 개인의 신체에서 노폐물들이 어떤 나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칼리수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알칼리수가 약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고혈압 내리는 약이 저혈압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이 발생시키는 물, 요소, 요산 같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노폐물이 생겨나면 신장 속에 고체화된 산성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신장은 영원히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알카라이프는 신장 속의 이러한 고체산성 노폐물을 중화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노폐물 배설을 순조롭게 해줍니다. 또 성인병 중에 신장병이 있는데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몸이 붓고 따라서 물을 마시기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칼리수를 마시라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알칼리수를 마시면 부은 것이 내려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 물을 한 잔 마시는데 소변은 2잔 나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요술 같은 현상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인병이 산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신장 속에 산성이 너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위축되어 피 속의 산성 노폐물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감소되고 보니 피 속의 노폐물들이 그냥 남아 돌아다니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각 세포들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세포 밖으로 내밀어 혈관 속에 집어넣어 배설을 해야 하겠는데 피가 벌써 너무 산성이어서 더 이상 산성 노폐물이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터인즉 영리한 세포들이 무서워서 노폐물들을 내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는 현상의 원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알칼리수를 마시면 혈액이 알칼리화되니까 세포들이 안심하고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부은 것이 내려가고 신장도 혈액이 알칼리화되면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이래서 물 한 잔 마시면 소변이 2잔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성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신장병에 신장석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신장 속에 요산이나 아인산들이 많다 보면 너무 강한 산성이라 신장이나 방광을 해할 수가 있으니까 혈액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뽑아 합하여 약한 산성인 요산염이나 아인산염을 만듭니다. 이 약한 산성염들이 고체가 돼서 뭉치는 것이 신장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소변이 덜 산성이 되면 신장석이 용해가 돼서 작은 것들은 없어지고 큰 것들은 먼저 표면부터 녹아서 미처 용해가 되기 전에 소변으로 나오는 신장석도 그 표면에 날카로운 뾰족뾰족한 끝들이 없어서 그다지 진통을 면하고 나왔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인체는 필요한 알칼리를 구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서 골다공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미처 배출되지 못한 산성 노폐물이 관절 근처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가져오는 통풍이나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카라이프를 통한 산성 노폐물의 중화로 이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미국서 제일 의학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갱년기 후에 여자로 칼슘이 모자라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가성칼리, 즉 중탄산 칼륨을 복용시켜서 골격의 칼슘과 인의 균형이 바로 돼서 골다공증 현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가성칼리라는 약은 탄산가스와 수산화칼륨이 합한 것이고 수산화칼륨은 알칼라이프의 주성분입니다. 사람의 뼈가 몸에 알칼리가 부족하면 칼슘을 빌려주고 또 몸에 알칼리가 들어와서 칼슘이 남으면 도로 뼈에다 집어넣는 마치 칼슘 은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뼈는 칼슘과 인의 결합물로서 적당한 양의 칼슘과 인이 있을 적에 뼈가 굵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체내에 산성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게 되면 칼슘을 뼈에서 빌립니다. 먼저 척추와 골반의 뼈에서부터 칼슘을 빼갑니다. 건강한 뼈에서 약 30-40%의 칼슘이 없어질 때까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키가 작아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가 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신체의 산성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이 나이 먹어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칼리 음식을 더 많이 먹든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시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재미있는 결과로는 통풍, 즉 아우트가 있는데, 사람이 알칼리수를 마시면 통풍이 재발을 해도 그다지 심하게 아프지 않게 되고 얼마 지나면 재발도 잘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통풍이란 발이 뻘겋게 붓고 걸으면 몹시 아픈 병입니다. 통풍 환자가 약이 아닌 알칼리수를 마셔서 거의 100% 진통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 중 지혜로운 몸이 통풍에게 알칼리수 우선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인간 노화의 원인 산성 노폐물. 이제 알카라이프로 해결합니다. 하루 5잔 마시면 당신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 알카라이프. (94년) 한국능률협회 선정 히트 상품 겨직원 연금보험을 개발한 대한생명은 대망의 95년을 맞이하여 고객의 욕구를 더욱 만족시킬 3대 히트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수할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며 개인연금 시대를 선도하는 로얄 연금보험. 부부 모두에게 각종 암에 대한 동일한 보장으로 업계 최초로 남녀 평등을 실현시킨 에이스 암보험. 여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여성암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여성 전용의 보험 레이디 암보험. 저희 대한생명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성 노폐물이 대장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발생하는 변비와 만성 설사는 언뜻 반대되는 질병처럼 보입니다. 알카라이프는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이 서로 다른 두 종류 질병의 치료를 모두 가능하게 해줍니다. 알칼리수를 마셔서 변비 증세가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현상인지 과학적 혹은 의학적 사실인지를 서울의과대학 내과 교수 최규환 박사께서 실험한 것을 1989년 9월 22일 물과 건강 질병 강연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변비 증상을 가진 환자들 약 15명, 남자 10명, 여자 5명에 대하여 관찰한 바, 알칼리 연수를 정기적으로 마신 환자 12명, 남자 8명, 여자 4명에 있어서는 1 내지 2주간 이내 매일 1회씩의 변통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환자에게 알칼리수를 권면해서 변비증을 치료했습니다. 검사 중 몇 가지 다음 사실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소변의 pH를 검사해 봐서 그다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알칼리수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둘째로 변비 없는 사람이나 설사하는 사람이 마셔서 설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설사가 더 심하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봐서 보통 변비약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최 박사는 결론으로 변비 환자가 이연수를 마시기 전과 후에는 현저히 그 차이가 있었으며 전부가 호전되었고 환자들의 자각 증상 역시 호전되었음이 틀림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성 노폐물 정립과 노폐물이 신체 내 혈액순환을 불순하게 한다는 것, 저의 학설로 이 변비 문제를 짐작해서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이 변을 순조롭게 통과시키자면
대장벽에서 매끄럽게 하는 윤활제를 분비해야 하는데 대장에 산성이 많아서 대장의 혈액순환이 불순하면 이 윤활제 분비가 부족해서 변비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나올 적에 그 음식이 너무 산성입니다. 그래서 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알칼리 액을 만들어서 그 나오는 음식하고 같이 섞어줍니다. 그런데 알칼리가 모자라서 췌장이 알칼리 주스를 잘 못 만들면은 장이 손상을 받으면서 만성설사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설사인 사람은 알칼리수를 마셔서 위에서 나오는 음식을 더 중화시켜 주니까 만성설사가 멎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칼리수가 변비에도 좋고 만성설사에도 좋다는 일목모순되는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고혈압, 저혈압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성 노폐물이 신체 내 어디서 어떤 장애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칼리수가 주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약과 알칼리수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물을 통해 섭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소화해낼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변화되어 축적되는 것입니다. 알카라이프는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중화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성인병의 근본 원인인 비만 현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분,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물, 미네랄 등을 다 꼭 필요한 양만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먹으면 적어도 필요한 성분들을 다 섭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식물들처럼 필요 없는 광물들은 아예 뿌리에서 섭취도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맛만 있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필요 없는 음식이 덜어는 장에서 흡수하지 않고 대변으로 내버리기도 하지만 보통 장이 흡수합니다. 몸이 이 과잉 음식을 이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를 위해서 저장합니다. 몸이 음식을 원래 그대로 저장 못하고 1차 연소시켜서 지방으로 변화해서 저장합니다.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음식들을 다 완전 연소시킬 수 없어서 모두를 1차 연소만 시켜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만증이 생깁니다. 이 지방이 산성입니다. 여러분, 쇠고기 기름이 보통 물로 씻으면 잘 안 씻어지고 비누를 쓰면 잘 씻어지죠. 쇠고기 기름이 산성이어서 알칼리 비누를 쓰면 중화가 돼서 깨끗이 잘 씻어집니다. 이것이 지방이 산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알칼리수가 체중을 내리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알칼리수를 마셔서 체중이 내려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알칼리 비누가 쇠고기 기름을 중화해서 고체 기름이 액체가 되어서 쉽게 씻어내는 것과 같이 알칼리수가 몸속의 지방을 중화하여 액체로 변화시켜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곧 산성 노폐물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산성 노폐물은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뇌의 활동에 장애를 주기도 합니다. 알카라이프는 뇌에 축적되어 있는 산성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중화 제거함으로써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성이 많이 생겨서 일어나는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스트레스를 당하면은 산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일을 더 하게 되니까.
근데 스트레스 중에도 이제 그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정신적인 거하고 이제 운동에서 나오는 건데 운동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 운동은 어느 정도 하면 너무 고단해서 쉬어야 돼요. 쉬면은 그 쉬는 동안에 노폐물 정리가 돼갑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다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고단해서 쉴 줄을 몰라요. 이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 몸에는 더 위험합니다. 이래서 큰 회사 회장이라든지 사장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두통이 많고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수험생들이 입시 지역 때문에 뭐 공부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두통이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산성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노폐물을 자꾸 없애줌으로써 두통이 없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성인병의 원인인 산성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알카라이프는 여성의 생리통도 완화 또는 제거시키는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한 컵에 2방울을 탄 알카라이프를 마시는 분이라도 생리통이 시작되기 1일 내지 2일 전부터 생리통이 끝날 때까지 알카라이프의 강도를 높여 마시면 통증이 해소되거나 현저히 개선됩니다. 체질에 따라 마시는 양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물 200cc 한 잔에 알카라이프 4방울 내지 5방울을 타서 하루 6잔 이상 마시면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리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외부의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언제나 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좀, 건선, 거심 같은 피부병은 이 산성 환경에서 잘 사는 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알카라이프를 매일 마심으로써 우리의 몸을 알칼리 체질로 바꿔준다면 이 같은 피부병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나오니까 피부 표면이 산성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표면의 pH가 약 4에서 4.5가량 됩니다. 이 피부가 산성이어서 보통 균이나 바이러스가 피부까지 와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피부를 째놓으면 이 산성 방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으면 수술 한 대가 잘 곪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 가지 질병에서 보호하시려고 우리 노폐물을 피부로 나가게 만들어 피부가 산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의 침도 눈물도 산성입니다. 이 피부병으로 무좀이라든지 건선, 버짐 이런 같은 피부에 성장하는 곰팡이라든지 습진 이런 것들이 모두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균이나 곰팡이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알칼라이프를 바르면 죽습니다. 이래서 습진이나 곰팡이에 알칼라이프를 물에 타지 않고 직접 발라서 균들을 죽이고 완쾌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귀도 발라서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마귀 세포가 암세포처럼 산성세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성 노폐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이게 되면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시력이 감퇴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알카라이프는 이 증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저하된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늙어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늙어가면서 눈이 나빠지느냐. 사실 저도 이 알칼리수 마시기 전에는 난시여서 자동차 운전하는 데는 꼭 안경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뉴욕에 출장 갔다 오면서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밤에 마이애미 비행장에 왔는데 이거 안경 없이 어떻게 운전하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돼요. 보니까 안경이 필요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 난시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초점이 맞는데 또 한쪽으로는 초점이 안 맞는 것을 난시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근육의 신축성을 잃으면은 한쪽으로는 신축성이 없어지니까 조절이 안 돼서 초점을 못 맞추는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알칼리수를 마셔서 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들 산성염들을 씻어주면 신축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시가 없어져서 이제는 운전하는데 안경을 안 씁니다. 뭐 읽기 위해서는 그냥 돗배기 그것도 아주 약한 도수의 돗배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현상,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 그 노폐물입니다. 입덧은 태아로부터 체내의 알칼리를 빼앗겨 임산부의 혈액이 급격히 산성화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평소 알칼리성 체질인 임산부는 입덧으로 고생하지 않으나 산성 체질인 임산부는 유난히 고통이 심합니다. 풍부한 양의 알칼리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알카라이프로 이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알칼리수를 얼만큼 마시면 효과를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알칼리수가 특수한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니까 효과라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알칼리가 들어가서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므로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은데 얼마 마시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 증세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증세가 임신부의 입덧입니다. 일본 학설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적에 제일 알칼리성이 높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 세포는 노폐물들을 만들고 알칼리성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여자 몸속에 알칼리 광물들이 많이 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 태 속의 물주머니에 많은 알칼리 광물을 잃습니다. 하룻밤 자는 동안 많은 알칼리 광물을 잃고 보니 혈액이 갑자기 산성화됩니다. 즉 고체 노폐물이 많아지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덧하는 임신부가 아침에 좀 강한 알칼리수, 즉 알칼라이프 한 5방울을 넣은 물 한 잔 마시면 당장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어떤 사람은 입덧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입덧이 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산병에 녹아나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할 적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이유가 산성 체질인 사람은 고생을 더 하고 알칼리성 체질인 사람은 고생을 덜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 중 체내의 환경이 알칼리화된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남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골격, 근육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아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알카라이프에 의한 알칼리 체질의 유지, 우리의 자녀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신체를 알칼리 체질로 만들어 즉 산성 노폐물을 감소시켜서 각종 성인병의 증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이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신 중 중독증에 알칼리수를 사용한 모침으로부터 태어난 어린아이에 한해서는 근육질이 대단히 좋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자라나면서 지능 지수가 높다는 것도 다수의 모친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임상 통계를 보아도 알칼리 체질의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어린아이는 남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과 자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 어머니들은 알칼리수를 열심히 마셔서 어머니 태 안에서부터 우량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임신 3개월 때 두뇌의 크기가 신체 12배가 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모친의 건강 상태가 산성 체질이 아니고 알칼리 체질이면 뇌의 발육이 좋아지며 우수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와타나베 박사가 보고했습니다. 각종 성인병과 인간 노화의 원인 산성 노폐물. 이제 알카라이프로 해결합니다. 하루 5잔 마시면 당신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 알카라이프. (94년) 한국능률협회 선정 히트 상품 겨직원 연금보험을 개발한 대한생명은 대망의 95년을 맞이하여 고객의 욕구를 더욱 만족시킬 3대 히트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수할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며 개인연금 시대를 선도하는 로얄 연금보험. 부부 모두에게 각종 암에 대한 동일한 보장으로 업계 최초로 남녀 평등을 실현시킨 에이스 암보험. 여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여성암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여성 전용의 보험 레이디 암보험. 저희 대한생명은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특정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해 알카라이프를 마셨을 때 치료하고자 하는 병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는 알카라이프가 생성하는 알칼리를 급한 곳에 먼저 보내어 그것부터 치료하도록 합니다. 마치 소방차가 작은 불보다 더 급한 큰 불을 먼저 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 유익한 알카라이프를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는 현명하고도 신비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혈압이 내려갈까 해서 알칼리수를 마셨는데 그 사람 몸속에 암이 생길 정도로 산성 노폐물이 많이 쌓인 곳이 있다면 우선 거기에 노폐물부터 씻어낼 것입니다. 혈압은 안 내려갔지만 더 위험한 암은 예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알칼리수가 약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혈압약은 먹으면 딴 곳에 더 나쁜 부작용을 저지르든 말든 우선 혈압을 내립니다. 알칼리수는 노폐물 감소시켜주는 작용만을 해줍니다. 꾸준히 오래 마시면 모든 노폐물들이 안전한 순서에 따라서 없어집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모자랄 때에는 제일 필요한 곳에 양보해서 거기부터 먼저 쓰도록 해줍니다. 즉 세포들은 각기 국부 지능뿐만 아니라 전체 연결된 지능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칼리수를 마시고 약 2년 만에 체중이 한 9kg 줄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20년 알칼리수를 마시면 90kg 준다는 말이 아니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지능이 있어서 7년을 더 마셨는데 9kg 이상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비면 피부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피부가 제자리까지 자라난 다음에는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만들면 큰일 날 텐데. 또 우리가 흡수하는 영양분이 혈관으로 몸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는데 각 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만을 뽑아들이고 딴 것은 도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세포도 노폐물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 지능을 잃게 됩니다. 노폐물만 꾸준히 씻어주면 그 지능을 언제까지나 지속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의 온도가 상승되어 고체화되어 있던 산성 노폐물들이 서서히 용해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한다면 혈액에 들어와 있던 노폐물이 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을 할 경우 영양분이 부족하게 된 우리의 몸은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태워 없애게 됩니다. 운동과 금식을 할 때 알칼라이프를 마셔서 우리의 몸을 중화시켜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이라 하면 제일 먼저 운동과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첫째, 특수한 근육을 발달시켜서 힘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운동을 하면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더 배설합니다. 셋째로 운동을 하면 체내의 체온과 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탕에 가서 땀 실컷 빼고 오면 노곤한 이유가 열에 의하여 막혔던 모세혈관들이 열리고 그 속의 노폐물들이 피 속에 용해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한 것이 아니니까 음식을 연소해서 생긴 노폐물이 아니고 이 노폐물들은 순전히 열 팽창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 피 속에 나온 노폐물을 빨리 알칼리수를 마셔서 중화시켜야 합니다. 알칼리수를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면 첫째, 몸이 뜨거워져서 노폐물이 피에 용해되었을 때 어지러움을 덜 느끼고, 둘째로 중화된 노폐물은 소변으로 안전하게 체외로 배설이 됩니다. 운동 다음에 건강에 좋은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가끔 금식을 하면 몸속에 저장했던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살게 됩니다. 저장된 지방 속에는 여러 가지 산성 독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식을 며칠 하고 나면 소변과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 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금식 동안엔 특히 알칼리수를 많이 마셔서 이런 독소들을 빨리 중화 배설시켜주면 더욱 금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물의 pH가 7에서 8 사이인데 pH가 10이나 되는 물을 마시면 신체에 충격을 주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중에 pH가 2.5가 되는 강한 산성인 콜라가 있습니다. pH가 2.5인 음료수 한 잔을 pH가 10인 알칼리수로 중화시키자면 알칼리수가 32잔이 필요합니다. 즉 pH가 10인 알칼리수를 32잔 마시면 콜라 한 잔 마신 것과 맞먹는다는 말입니다. 콜라가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보자면 아이들 이빨 빠진 것을 밤새 담가두면 하룻밤 사이에 다 녹아버립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배터리 끝이 녹이 슬어서 더러우면 걸레에다 콜라를 부어서 젖은 걸레로 닦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강한 산성을 우리는 물 마시다시피 콜콜 마십니다. 어떤 분이 알칼라이프는 자연 물질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한 것이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알칼라이프에 들어있는 성분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물질이 아니고 순전히 이온화된 원자입니다. 인간이 원자를 못 만듭니다. 원자란 자연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나트륨 소금이나 칼륨 소금에서 염소를 빼내고 나머지가 나트륨 원자, 칼륨 원자들입니다. 알칼라이프 성분은 자연 속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칼리수를 마셔서 산성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이 다시 젊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물 마시면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지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보다 외모를 더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은 노폐물로 썩어져 가는데 얼굴에 주름살 걱정부터 하더군요. 알칼리수가 주름살을 없게 해주는 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늙은이들 얼굴에 심한 주름살을 보면 그 피부가 두껍고 혈액순환이 불충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두껍게 쌓인 것이 산성 노폐물이고 그 노폐물 때문에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되는 것이 이미 그래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보니 말라 뻣뻣하게 돼서 주름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로션이나 특별한 화장품을 발라서 마른 피부를 부드럽게 해줘서 일시로 주름살이 없어질 수가 있지만 근본적 문제인 피부 밑에 쌓인 노폐물은 그냥 남아있어서 다시 주름살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칼리수가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로션 같은 작용은 못 해주지만 알칼리수를 꾸준히 오래 마시면 피부 밑에 노폐물을 서서히 감소시켜줘서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약을 발라서 주름살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주름살의 근본 원인인 피부 및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주름살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알칼리수를 마셔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장질환이란 심장의 과로에서 옵니다. 몸이 비대해서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하니까 심장이 과로가 되는 수가 있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맥박이 빨라져서 과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산소 부족은 폐가 상했거나 산성 노폐물들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밖에도 혈관벽에 플렉들이 많이 쌓여서 심장이 과로될 수도 있습니다. 영양분이나 산소가 필요한 한 심장은 아무리 피곤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감소시키면 심장 과로를 풀어줄 수 있고 오래 알칼리수를 마시면 몸 속의 산성 지방을 씻어서 체중도 감소될 수 있고 혈관벽의 플락도 서서히 씻어줘서 심장의 피로를 덜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의사를 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이 알칼라이프 L을 250cc의 물에 2방울 타서 마시면 우리 인간이 6시간 동안 만든 노폐물을 중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넉 잔이면은 24시간 생성되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중화시킬 수 있으므로 5잔 마시게 되면 이전부터 우리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서서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병에 걸린 환자들은 최소한 하루 6잔 이상을 마셔야만 알칼라이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0잔을 마신다고 해도 신비한 우리의 몸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전혀 우리 몸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조금씩 노폐물이 발생하여 쌓이게 되는데 이 노폐물들은 모두 산성 노폐물입니다. 이 산성 노폐물은 신진대사 활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다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고체화되어 모세혈관 밖으로 밀어내어져 몸속 어디엔가 서서히 쌓여갑니다. 이로 인해 산성 노폐물이 많이 쌓인 곳에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들은 죽어서 재생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늙는 원인이 되며 산성 노폐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된 인체 각 기관들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성인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칼라이프는 우리의 체질을 알칼리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쌓여진 산성 노폐물을 비누가 때를 씻어내듯이 씻어내주어 다시 젊어지는 영노화를 시키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신비한 역할을 합니다. 늙어가는 자연 법칙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이 세포 내에서 노폐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들이 모두가 다 산성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생산하는 노폐물들을 다 배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지 못한 산성 노폐물들은 고체가 되어 우리 몸속에 어딘가에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산성이 피를 응고시키기 때문에 노폐물이 쌓인 근방에는 모세혈관들이 맥히고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돼서 체내 기관들이 혈액의 공급을 덜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성인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성 노폐물 정립이 늙어가는 과정이고 또 모든 성인병의 원인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약알칼리성이요, 암세포는 산성입니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이 즉 알칼리입니다.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시면 노폐물이 서서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약이 아닌 알칼리수를 마셔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증세가 자연히 없어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통풍, 신장병, 변비, 비만증, 콜레스테롤, 천식, 알레르기, 소화불량 등 자연히 모르는 사이에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을 알고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만들면서 부여한 경이로운 원리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노폐물들과 대립하여 그것들을 처리하고 pH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의 신체로부터 인류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식생활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200년, 300년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단 몇십 년 만에 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다는 불로초와도 같은 이 신비의 물 알칼라이프를 매일 마심으로써 성인병 걱정 없는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꾸준히 알칼라이프를 마셔서 건강히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5잔 마시면 당신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알카라이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대한생명은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400만 계약자의 두터운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생명보험 산업의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생명은 고객을 한가족으로 모시고 최고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상품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저희 대한생명은 국민 복리의 증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국능률협회 선정 히트 상품 겨직원 연금보험을 개발한 대한생명은 대망의 95년을 맞이하여 고객의 욕구를 더욱 만족시킬 3대 히트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수할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며 개인연금 시대를 선도하는 로얄 연금보험. 부부 모두에게 각종 암에 대한 동일한 보장으로 업계 최초로 남녀 평등을 실현시킨 에이스 암보험.
여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여성함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여성 전용의 보험 레이디 암보험. 저희 대한생명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인간 노화의 원인 산성 노폐물. 이제 알카라이프로 해결합니다. 하루 5잔 마시면 당신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 알카라이프.